네, 지난해 말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시끄러웠던 사건입니다. 숙명여고 이른바 쌍둥이 딸 시험 유출 사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아버지인 교무부장에게 실형,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교무부장은 전 교무부장이죠. 이 실형이 선고되고 난 이후에도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항소하겠다고 했고요. 오랫동안 이 논란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요. 숙명여고 다른 학부모들이죠. 이 학부모들은 이 선고를 어떻게 받는지 잠깐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신우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한 11월 정도, 아니죠. 그 전에 이제 사건은 불거진 거죠? 네, 작년 여름부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기소가 된 거였고요. 네네. 이게 지금 어제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이제 검찰은 7년을 구형을 했고요. 법원은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보셨나요, 참 아버님은? 저는 보지는 않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 방해 혐의로 구형할 할 수 있는 게 7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제 7년 최고형을 이제 요구를 했고 법원에서 또 내릴 수 있는 3년 6개월 정도가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형이 최고의 그런 처벌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 교무부장은 법원 선고가 나와도 억울하다고 했어요. 계속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거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처음부터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교무부장이 시험지 금고 번호를 알고 또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공교롭게 똑같이 성적이 상승되고 그다음에 다른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학원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못하는데 오로지 그 학교 시험만 정기고사만 잘 나오고 또 이제 정정 전 문제들을 이제 정정전 정답으로 써가지고 쌍둥이들이 틀리고 이런 것 과정들을 보면은 무죄라고 주장할 만한 사항은 하나도 없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로지 그 교무부장하고 그 쌍둥이 두 딸만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딸들은 이 법정에 참관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보도가 됐던데 따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따로 이제 재판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제 그 쌍둥이 딸들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요? 네. 어제는 안 하고 그 전에 그렇죠.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도 나오고요.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얻은 것이지 이제 유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도 그 숙명여고 학생의 아버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 딸 2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네네. 그 친구들은 어떤 사정을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전해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이제 의혹을 갖게 된 게 같은 반 친구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동급생들이 이제 그 의견이 사실은 가장 중요했다고 봐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지만 우리가 전교 1등이라는 그 캐릭터가 KBS 개그 콘서트라는 그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전교 1등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번 정해지면 별명이 될 정도로 잘 변하지 않는 거고 갑자기 100등, 200등 하던 아이가 전교 1등이 됐다. 두 자매가 한꺼번에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제 여러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나와서 풀지도 못하고 이랬던 아이들인데 이제 변호인 측이나 이제 현 교무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잘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어제 3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선생님 아닙니까, 그죠?
자기를 가르쳤던 네네. 선생님이고, 네. 그 딸들은 친구들이고요. 네네. 선후배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이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혼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가장 이제 피해라는 게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네. 그런 점이 가장 크고, 또한 이제 친구들이 어떤 성적의 대입의 경쟁자일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친구는 되기 힘들다라는 걸 아이들이 이제 깨닫고 상처를 받고 했던 점들이 이제 가장 아이들에게는 이제 상처고 트라우마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앞으로도 살면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신뢰, 네네. 사회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네. 좀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네. 세상이 그렇게 비정하고 네. 그렇다는 거를 알게 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또 교육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이렇게 대학에 가는 내신 성적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이 체제 하에서는 네. 뭐 친구가 경쟁자이지 반드시 우정을 나누는 건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네. 예전 학력고사와 달리 네. 이런 체제하에서는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제분이 그 3학년이라고 들었어요. 고3. 네네네. 입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학교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걱정할 만한 수준인가요? 네네. 이 사건이 작년 여름 8월 달부터 이제 불거져가지고 네. 이제 경찰 수사 이제 기소되고 이제 지금 재판까지 왔는데 네. 만약에 이 과정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3개월만 늦었더라면, 만약에 그 사건이 밝혀졌더라도 이미 이제 뭐 한 3달 후면은 이제 수시 전형이 시작되거든요. 네. 수시 전형이 시작되면 이제 그 결과는 이제 뭐 후에 만약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네. 입학이 취소가 되지 않는 게 지금의 그 법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랬더라면 정말 더 큰 그런 피해가 있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기회였지 않나 이렇게 밝혀졌던 것이, 그리고 예. 또 우리 사회의 이제 학종의 어떤 그런 단점들이 밝혀졌던 게 어떤 이제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는데 이런 기회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제 시험들이 쭉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러졌지 않겠습니까? 네네. 최근에 중간고사가 끝났나요? 네,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예. 뭐 좀 달라졌습니까? 어떤 시험의 관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뭐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은 없고요. 예. 작년 이 숙명여고 사태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제, 부모와 학생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네. 상피제를 이제 시행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점들이 지켜졌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시험 성적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뭐 CCTV를 설치한다든가 뭐 감독을 잘한다든가 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회적으로 이제 물론 이 시험지 유출의 장본인인 교무부장 선생님하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질책 뭐 이런 게 강하긴 하지만은 네네. 숙명여고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눈초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예. 1심 결과가 나온 네. 5월 22일이 1906년 113년 전에 그래요? 숙명여고가 세워진 그런 또 개교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숙명여고 113년 역사에서 네. 좀 가장 치욕적인 네.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고, 네. 물론 뭐 숙명여고 학생들이나 동문들의 그런 죄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숙명여고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은 부당하죠. 네. 하지만 또 이제 숙명인들이 이제 또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숙명의 명예를 또 다시 찾을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남은 과제가 있나요? 학교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작년 11월에 예. 우리 교무부장 선생님이 조사 도중에 네. 이게 다 학종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경찰에서는 이제 자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네. 무죄를 주장했다고 해요. 근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그 교무부장 선생님은 이제 학종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제 그거는 알고 있다. 네. 본인도 이제 유죄라는 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안타까운 게 빨리 교무부장 선생님이 이제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저희들은 그 용서를 받을 또 아이들을 용서할 그런 자세는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제 뭐 2심을 해서 항소를 해서 무죄를 예.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본인의 그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교무부장과 또 쌍둥이 딸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신우 대표님이었습니다. 학부모이기도 하시죠. 9655님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거지만은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뭔가 좀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문화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